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6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었죠. 밤 정확하게 이제 10시가 다 됐는데요. 오늘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장중에도요. 지수가 오늘 급반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또 외국인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매수 신호를 드려야 되나? 라고 제가 좀 순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도 장중에 제가 그냥 얼떨결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장이 끝나고 나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장 끝나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중에는 제가 여러분께 뭐 어떠한 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는 다음 주 한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부터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 날 불과 한 3, 4일 전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조금 당황했고요. 물론 뭐 제가 또 시황을 잘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이 들어오는 그 시기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로 반등이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니케이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요. 자,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좁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니케이 지수인데요. 니케이 지수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봉을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요 자리에서 니케이 지수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요.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1파 상승 구간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2파 상승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지점이 거의 3파 상승의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의 종가나 고점이 16,000 정도라고 봤고요. 요 구간의 종가나 고점이 25,544 정도 됐고요. 요 갭 차이는 대략 한 4,300 정도, 4,2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요거를 더하게 되면 대략 24,600, 700, 800, 9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24,448을 찍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니케이 지수도 대략 한 24,600 정도, 550, 600 정도 가면 어느 정도 니케이 지수도 좀 고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25,000원 돌파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요지는요, 니케이 지수도 이제는 상승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나스닥 지수나 다우존스는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 증권 방송에서, 경제 방송에서 많이 또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고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도 지금 고점이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우도 한 28,000 정도 넘어가면 좀 이제는 다우도 좀 고점 징후가 보이지 않을까.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다우가 28,174포인트거든요. 자, 이 정도면 다우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고점에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니케이 지수도 어느 정도 고점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또 독일 같은 경우, 유럽 독일 경제 같은 독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 국면에 들어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요.
지금 미국만 독야청청이지 그 외에 다른 주변 국가들은 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죠. 독일도 현재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도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독일 경제는 침체 국면이다. 또 전에 제가 한번 한 달 전에요. 한 달인가 두 달 전이었나요? 제 조카가 한국은행을 다니는데 조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달 전이었나 세 달 전이었나 그때가요. 우리나라가 좀 디플레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카한테 들은 적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즘 이제 이 신문지상에 이제 우리나라가 디플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서서히. 자, 디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것은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같이 서민들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디플레 자체는 물가가 별로 안 오르니까요. 하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고 디플레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 수밖에 없겠는데, 일본이 옛날에 20년을 맞이할 때, 그 디플레이션 현상에 접어들면서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었거든요. 저는 이미 우리나라도 2014년 이후부터는 장기 불황에 이미 돌입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우리나라가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은 거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침체 국면에 이미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국 지수는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만 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래 상황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지금 뭐 2%도 겨우 들떡말떡 2% 채우기도 힘드는데 그런 나라의 장기 비전을 보고 그 사람들이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외에도 그 사람들은 뭐 또 베트남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 성장하는 나라들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금을 뺐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중국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좋으니까 어쨌든 지금은요 표면적으로 발표하는 걸로 봐서는요. 그래서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도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뭐 달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중국하고 분쟁 때문에 뭐 사생결단이죠. 지금 완전히요. 니 죽고 내 죽고 아니면 니 죽고 내 살자 뭐 이런 사생결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여러분께서는 보수적으로 주식 같은 이런 위험 상품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하루에 5%씩 10%씩 또는 뭐 오늘 젠백스처럼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으면 좋죠. 또 많이 순식간에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좀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가능하면 뭐 가치주라든지 지금 바닥권에 뭐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히 우상향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포트의 일부는 좀 그런 종목에 좀 담아 두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니케이 지수까지 봤으니까요 환율 차트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위에 게 환율이고 아래 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환율이 지금 파동상으로는 이제 5파 지점까지 거의 모양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환율이 올라가는 각도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올라가는 각도의 탄력성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각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환율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코스피가 쉽게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오늘 반등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 반등을 저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는요. 자, 환율이 1180원을 좀 깨면 그때는 좀 추세가 완전히 좀 어느 정도 힘을 잃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되면 코스피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환율이 1180원을 쉽게 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기세로 봐서는요. 지금 기세로 봤을 땐 1185원 정도,
또는 뭐 11선이 있는 1183원 정도를 쉽게 깨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한율을 좀 주시하시고요. 1180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좀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우선은 1185원을 깨는지부터 먼저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이 1185원을 깨지 않는다면요. 또는 1183원을 깨지 않는다면 한율은 다시 위로 치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1200까지 도전할 거고요. 1200을 도전한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상당히 벼랑 끝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 코스피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좀 많이 들어왔지만, 자, 매매 동의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는 430억 들어왔고요. 물론 기관에서 1600억이 들어오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일부 들어왔습니다만은요. 대신 연기금은 또 코스닥을 사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강력하게 또 코스닥을 들어왔습니다. 아마 외국인이 코스닥 물량들은 이렇게 눈에 띄게 물량이 심하게 들어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누구나 이거는 볼 수 있거든요. 이 매매 동향만 열어보면, 와,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샀네, 코스닥을. 야, 이제 올라가나 보다? 자,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올라가더라도요. 이제는 위에 첩첩이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당장 뭐 61선부터 시작해서 첩첩이 있기 때문에 당장 치고 2100포인트, 2000 이게 얼마죠? 2096포인트를 당장 뚫고 가기는 좀 힘들다. 오늘 2081인데 2096이면 이제 15포인트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자리를 당장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까지도 좀 관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뭐 며칠 주가는 또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르더라도 오늘처럼 뭐 21포인트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봤자 저는 15포인트 아니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강보합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만약 오른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하요 그때는 물론 이제 오늘 미처 오르지 못했던 또 일부 종목들이 또 키 맞추기 차원에서 반등을 줄 수는 있겠죠.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은요. 하지만 시장이 추세를 돌렸다라고 지금 볼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12월 15일 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무역 폭탄, 무역 관세를 매기는 날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날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11일, 12일, 13일 옵션 만기일이죠, 우리나라가요. 또 아람코 뭡니까? 우리나라 물량을 정리하는 이유가 아람코라는 엄청 거대 석유 회사가 상장하는 것 때문에 자금 확보를 위해서다. 좀 말이 웃긴 한데요. 그 아람코 상장도 다음 주 11일에서 13일 사이에 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다음 주 일요일 날에는 또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날이라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우리가 관망을 하시고요.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감히 예상하기에는요. 다음 주에는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요. 어떻게 박스권이 오늘 저점 코스피가 2050포인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 2050포인트를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2050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3주일 동안 자리를 비울 때,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2030포인트 그때 저점이 나왔을 때요. 다시 반등 기미가 보여서 2050포인트나 2060포인트 그 구간을 만약에 코스피가 다시 올랐으면 다시 코스피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3주일 동안 쉬었죠. 그때 환율이 1195원, 1993원을 깨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근데 그 환율이 깨면서 동시에 코스피가 2050, 60을 뚫고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2050, 60 근처까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3주일 전이니까 지금 이제 3주일 아니죠. 네.
그래서 2050포인트를 만약에 코스피가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주봉상 여기 차트 한번 보시죠. 주봉상 그때 2047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자리 21선 자리 요 자리요. 전환선 자리인가요? 요 자리 21선 자리죠. 요 2047포인트를 지금 근처에서 살짝 지금 꼬리를 달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2050포인트는 한 방에 바로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깨진다 한다면 2050포인트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두드려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2050포인트가 만약에 깨진다면 깨질 것 같고요. 또 205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2050포인트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급반등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2050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50포인트가 깨진다면 저는 추세적으로 다시 힘들다. 2050포인트가 깨지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2250 정도, 2280 정도, 심하면 장중에 2200까지 밀리겠지만 그때 다시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205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2020포인트나 2020이나 2025포인트까지 밀리게 되면 2050포인트까지 반등하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자리지 그 자리가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다시 2000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2000이 깨진다는 얘기는 1900까지도 밀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저점 1891포인트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깨는 1870 정도를 저는 대략 그 정도 비슷 70이나 75 정도를 저는 항상 열어놓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또 쫄아서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저는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너무나 불확실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매수 신호를 쉽게 못 드리는 게 제가 지금 너무 쫄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가 쫄려 있으면 샘표나 샘표 식품 같은 종목, 움직이지 않는 종목, 정말 재미없는 종목이죠.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숨막히겠어요. 너무 안 움직였어요.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반등 줄 때마다 딸랑 2, 3% 먹고 빠지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사실 심적으로 많이 쫄려 있습니다. 1900포인트나 또는 1900을 살짝 깨는 모양까지 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제가 열어두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상태 같으면 어떻게 손이 가겠습니까? 자, 제가 생각은 이게 좀 기우가 되지 않고요. 좀 이렇게 그때까지는 안 오고, 2050포인트가 좀 지지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2050포인트가 지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있고요. 또 지지되지 않을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2050포인트를 깨게 되면 지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2050포인트를 깨는지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번에는 지지하고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저는 다음 주에는 다시 시장은 또 2050포인트를 또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2050포인트를 잘 지지를 하는지를 좀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종목은 제가 지금 이렇게 사실 쫄려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께 단타만 치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쫄리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쫄리죠? 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제가 그거 매매했죠. 젠백스요. 네네. 어제도 젠백스를 좀 단타를 쳤고요. 오늘도 제가 젠백스를 좀 단타를 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샘표나 샘표 식품 같은 종목 이런 그 대두 관련주죠. 그 다음에 뭡니까 빅텍 같은 그 방위 산업체 관련주들요. 이런 종목도 좀 관심이 있고 제가 지금은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종목이 그 임상 실험이 실패하지 않은 그 바이오 종목들 대표적인 게 젠백스지 않습니까? 이런 젠백스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이 세 섹터만 제가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 쫄려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나 샘표나 샘표 식품 같은 종목들은 지수와 좀 반대되는 인버스 성향을 가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인버스 성향이라서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남이나 그 다음에 아진산업 같은 종목들도 전에 일본 규제 관련주라 해서 이제
많이 시세를 냈지만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지수는 일본 규제 문제 때문에 급락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인버스의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요. 또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유심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수가 2050을 깨고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런 류의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2050을 만약에 이번에 한번 다음 주에 한 번 더 테스트하러 내려올 텐데요. 그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를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주 월하,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주초까지 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버스 성향을 가진 종목을 꾸준히 지금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밀리면 좀 많이 좀 한 3, 4% 이상 밀리면 또 저는 저점 매수를 한번 재미없지만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또 나머지 포트는 이제 젠백스를 어제하고 오늘 계속 단타를 전 오늘 제가 상한까지 다 팔았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고요. 젠백스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아니죠. 젠백스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관심 종목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관심 종목 올리고 나서 제가 또 너무나 후회됐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을, 이 급등락이 심한 종목을 올렸다가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날 급하게 여러분께 다시 젠백스는 모 아니면 도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걸 즐기시 않으신 분은 아예 접근하지 말라 그랬고요. 위험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만약에 젠백스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일단, 좋은 상황이 나와서 다시 상승하게 되면 1차로 제가 4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41,000원까지 상한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 목표대로 41,000원에 전량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젠백스는 제가 다시 좀 관망을 하다가요. 젠백스는 저는 심하게 이제는 빠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날요, 어제죠. 바로 어제, 18,000원 근처,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젠백스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목표치를 제가 4만원 정도를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실패하면은 16,500원 정도까지도 각오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18,250원까지 장중에 밀렸다가요. 하한가 근처까지. 이 밀린 자리가 저는 굉장히 지나고 보면 이 자리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본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미 이 종목은 한번 물량을 완전 쓸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물량을 다 투매를 유발하면서 물량을 쓸어갔기 때문에 저는 젠백스는 급락은 이제 당분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젠백스는 글쎄요, 뭐 35,000원 정도가 지지해야 될지 아니면 3만원 정도가 지지될지 3만원에서 35,000원 사이가 지지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젠백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매매할 의향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자, 임상 실험이 실패하지 않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하고요. 대두 관련주, 그 다음에 방위산업 업체들요. 빅텍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아직은 심하게 움직이지 않지만 지난번에 일본 규제 관련주로 이름을 날렸던 뭐 모나미나 마진산업 이런 쪽 애들도 한번 같이 이런 류의 아이들이 이제 인버스 성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젠백스는 아닙니다만은 젠백스는 만약에 다시 한번 눌림목 받고 상승을 한다면 이번 고점, 오늘 고점이 41,000원이죠. 내일 뭐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팔아버렸으니까요. 이 종목은 다시 이번 고점을 다시 뚫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 또 임상이 남아있거든요. 자,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종목은 조정 시에 여러분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릴 만한 종목이요. 지금 제가 지금은 좀 선택과 집중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빅텍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빅텍도, 꾸준히 이런 쪽에 관련된, 뭐, 포메탈도 있고, 빅텍도 있고, 이런 종목들은 유심히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진 종목이 이제 룸투 코리아라는 게임주인데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 뭐 적당한 시점에서,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중 바닥을 찍고 지금 있거든요. 이 3중 바닥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저 룸투 코리아도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께서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좀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룸투 코리아는 저도 포트에 일부 담아 있는데요. 오늘 제가 룸투 코리아를 장 후반에 일부 조금 담았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시 봐서 혹시 조금 더 빠진다면 포트에 조금 더 담아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는 룸투 코리아나 이런 젠베스 같은 종목을 제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버스 성향을 가진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2050을 지지를 하고 반등을 준다면 이제는 이제 바닥을 짚고 물론 다음 주에 분명히 2050 근처까지 다시 테스트하다 올 거거든요. 아마 2050이 깨지려면 두 번째까지는 내려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세 번째 다시 2050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50이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쨌든 다음 주에는 2050 테스트로 또 올 텐데요. 그때 또 단기 반등을 노리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뭐 두산 퓨어셀이나 이런 종목은 별로 오르지는 못했으니까요. 어쨌든 뭐 이월드도 보시면 제가 말씀한 지점 완전 그 바닥까지 오지는 않았죠. 제가 요 자리요 4,585원에서 4,670원 정도, 4,650원, 70원을 봤는데 4,780원을 찍었네요. 어제는 4,735원을 찍고요. 그 자리까지 오지 않고 오늘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이 파동상, 이월드라는 종목의 파동을 봐도 2050을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다음 주에 만약에 흔들릴 때 2050 근처에 다시 온다면 한번 그때는 이렇게 파동이 어느 정도 완료된 종목들은 좀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면요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엔 반등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또 매도를 해야 될지 더 홀딩을 해야 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다시 계속 2050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 위험합니다. 무슨 이해가 있어요? 그때 2050이 깨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2050 근처에 오면 좀 한번 매수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럼 일정 부분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